4강에서는 아날로그 인풋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실습하겠습니다. ATmega 328P의 아날로그 포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념이게 되는데요. 전류와 전압, 이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간단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 구성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실제 온도 센서를 읽어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익숙하시죠? 지금까지는 모시는 거가 디지털 핀, 이렇게 디지털 핀 제로부터 13번까지 다뤄봤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아날로그 핀 0부터 5까지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노치, 이 노치를 기준으로 1번이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게 28번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아날로그 핀 5, 즉 여기 5, 4, 3, 2, 1, 0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를 매칭하게 되면 이 노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본능적으로 이 부분이 아날로그구나. 5, 4, 3, 2, 1, 0 이렇게 위치를 나름의 방법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든 회로인데 이제는 해체를 해야 되겠네요. LED도 해체하고 다 해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꽤 깔끔하게 나왔고요. 여기에 PC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 부분만 다시 살려드리도록 하죠. 자, 자주 보던 요 FTDI 인터페이스고요. 여기에 그라운드 바트를 붙이고 그라운드, 그 다음에 DTR 리셋. 저는 색깔 코딩을 해놔서 편합니다. 그 다음에 TXRX, 저는 까만색을 TX로 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에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연결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그젬플에서 아날로그 인풋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건 닫고 그러면은 이제 늘 보시던 샘플 프로그램이 등장하는데요. 코멘트 지나가서 자,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다운로드 시켜 보도록 하죠. 도구에 보드는 아두이노 피어 잘 돼 있고요. 포트는 3번. 자, 컴파일을 시켜 보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반짝반짝 FTDI 보드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먼저 에러가 발생했네요. 왜 에러가 발생했을까? 액세스가 거부되었다. 어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예제에서 아날로그 인풋, 다시 보드는 아두이노 피어, 포트는 콤3 컴파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로딩이 안 되네요.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요거를 다시 뺐다 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트를 뺐다가 다시 키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보드 아두이노 피어 포트 콤3 컴파일. 네, 이번엔 성공을 했네요. 그럼 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포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아두이노 스케쳐를 다시 리스타트 해보시고 그것들을 그래도 해결 안 되면은 이제 그 시리얼 포트를 뺐다 꼈을 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예제 아날로그 인풋 그래서 그냥 컴파일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컴파일 했습니다. 네,
아날로그 인풋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복잡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 모드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앞으로 저희는 5번 아날로그 5번 핀 입력을 사용하고요. 그대로 프린트를 해보죠. 값을 그냥 이렇게 프린트하고요. 시리얼 포트에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포트 속도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처음에 여기다 serial.begin이라고 해서 9600으로 9600bps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요거 필요 없는 파트니까 지우고요. 디지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et 아웃풋이다 인풋이다 모드를 지정하지만 아날로그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은 요 앞 위에 코멘트 다 지워버리게 되면은 딱 한 6줄 되는 거죠. 자, 터미널 속도는 9600bps 5번 포트를 읽어드려서 프린트하는, 그 다음에 아까 딜레이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딜레이를 한 30ms 정도 시켜서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컴파일 오류 발생. S was not declared in, 네. 인테저. 아날로그에서 읽어오는 것은 0부터 1023까지 인테저 밸류가 되죠. 자, 컴파일. 네, 잘 실행이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기 전에 이렇게 창을 열어두고 지금 열심히 값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값이 너무 빨리 변경되네요. 좀 더 30ms는 그랬고 1초 단위로 하겠습니다. 1초 단위 1000ms. 다시 컴파일이 성공을 했고요. 예, 이 상태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271이라고 하는 값이 포트 A5에서 읽어드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요 5번 포트 A5 여기다가 그라운드, 요걸 그라운드화 시켜줍니다. 그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딱 순간 0이 되죠. 예, 지금 입력 볼테이지는 그라운드, 즉 0입니다. 따라서 0값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 요거를 5V에 연결할까요? 자, 5V 연결하게 되면 1023 맞죠? 1024는 그러니까 5V를 0부터 1023까지 1024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5V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전지 볼테이지를 재볼까요? 자, 건전지 볼테이지를 재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그라운드로 서로 레벨을 일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건전지, 그럼 여기 3V니까 값이 얼마가 나올까? 삽입하는 순간 값이 798로 안정화가 됐죠. 798이면은 798, 799 이게 몇 볼트가 되나? 수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798이면은 5볼트의 1024분의 798 이러면은 저 볼테이지 환산이 되겠죠. 네, 이걸 계산기를 계산해 보니까 3.9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고쳐서 계산하면 편리하겠죠. 여기에 계산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인테저 볼테이지는 아까 말한 대로 S를 1024로 나누고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요거는 인테저가 아니라 플로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플로트. V는 플로트인다. 그래서 S를 1024점으로 나누고 5점을 곱하면은 플로트 볼테이지 나오겠죠. 그래서 프린트 S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링
equal S.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다시 돌려보도록 하죠. 컴파일 오류 발생. 8번의 에러. 스트링 v. 아, 여기 콤마를 안 했군요. 네. 자, 실행 잘 되었습니다. 네, 3.9V 이퀄 799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건전지 두 개가 3.9V인데 요거는 제거하고요. 건전지 한 개인 경우 재보도록 하죠. 건전지가 한 개인 경우 지금 얘가 네, 마이너스는 그냥 연결하면 될 것 같고 플러스는 따로 결선을 하겠습니다. 플러스는 여기다가 손으로 잡고 A5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1.94가 나오네요. 1.94. 아날로그 인풋 밸류는 397396 1.94 1.94V. 그러면 다른 건전지를 좀 재볼까요? 제가 좀 자, 요 건전지는 몇 볼트가 나올까 한번 재보도록 하죠. 얘는 1.81V. 값이 안정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포트는 그러니까 볼테이지의 값을 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볼테이지의 값을 잰다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십시오. 간단한 전기 회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5V가 있습니다. 여기 5V가 이렇게 있고요. 항상 바닥에 이렇게 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는 5V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저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자, 저항을 연결한 이후에 얘와 얘 사이에는 몇 볼트가 나올까요? 역시 5V가 나옵니다. 즉, 이 사이에 뭐가 연결되든 간에 5V가 나옵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라면 얘가 어떤 쇼트가 돼갖고 이 전원부에 영향을 줘서 이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회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전압은 중간에 뭐가 들어가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마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V equal IR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볼테지는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항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I가 그리고 얘 저항이 R이라 그러면은 5V 이퀄 이제 IR의 공식이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저항이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이 이제 1K였다. 1K 즉 1000ohm이라고 하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5V는 I 곱하기 1000ohm. 그러면은 I는 0. 대략 1000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두이노에 전류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이 전압 비례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티피컬하게 어떤 경우에 쓰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를 R1, R2라고 하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I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V equal IR이니까 I는 R분의 V. 즉 여기를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둘로 나눠지겠는데 요거를 V1이라 그러고 요거를 V2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5V는 V equal IR, V1 이게 아니구나.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나가는 전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I equal R분의 V, 즉 R1분의 V1 equal R2분의 V2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비례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V1 사실은 V1과 V2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례식이 성립하는 게 요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V1, V2, 그러니까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그러니까는 R2분의 R1, 즉 이 전압의 비례가 저항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실제로 좀 더 실험할 건데 여기다가 1K짜리 저항을 여기다 1K짜리 저항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V1과 V2가 동일해지겠죠. 즉 R1, R2가 동일한 값일 때는 이 V1, V2가 5V를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번에는 R2가 2K가 됐다. 그러니까 1대2가 되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V1, V2도 1대2. 즉 이 저항값은 이 V와 저항은 비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사실은 아두이노의 ATmega328B에 아날로그 센서로 그러니까 센서 값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시죠. 예, 요거는 1K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세 개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와서 하나, 그 다음에 이 저항 끝을 서로 연결을 해서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회로를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점에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요 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이 두 번째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시 여기서 연결돼서 저항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아두이노 보드에 마이너스 단자를, 마이너스는 이제 파란색이나 약간 이제 청색 계통으로 하면 일관성을 가져줬습니다. 요거를 여기 요 단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5V를 그러니까 합선시킨 게 아니죠. 5V를 지금 3K의 3kΩ의 저항으로 연결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날로그를 재보도록 하죠. 5V부터 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023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저항 3개 중에 가장 꼭대기 요 부분을 재보겠습니다. 3.33V. 두 번째 포인트는 1.67V.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는 0. 어떻습니까? 5V를 사이좋게 3등분 했죠. 0. 그 다음에
1.67, 3.33, 5.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은 5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5를 3으로 나누면 1.666666입니다. 1.66666. 그러니까 1.666 맞네요. 아우, 아주 정확하네. 그럼 요걸 다시 자, 요 부분을 그렇죠. 자, 1.6 그다음에 요거는 3.4. 정확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을 잰다 그럴 때 여기에 그러니까 2대1 지점이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티브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즉 실제 볼테이지를 발생시키는 그 볼테이지를 재는 건데 많은 센서들은 그 볼테이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동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소자. 즉 무슨 소리냐면은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아날로그 센서는 그 저항값이 바뀝니다. 근데 저항값은 잴 수가 없고 따라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려갖고 볼테이지를 재서 그 볼테이지로부터 저항값을 거꾸로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한 다음에 이제 센서의 표를 보고 그 실제 값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죠. 자, 이것은 그 더미스터, 즉 그 우리가 말하는 온도 센서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5원 정도 하는 온도 센서인데 보통 이거를 뭐 10K 서미스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테스터 회로 시험기를 연결해 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게 곱하기 배율이 한 눈금에 1K거든요. 한 눈금에 1K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0부터 여기 딱 10K. 여기 10K 부분입니다. 10K. 그래서 이 상온에서 즉 상온이라는 건 25도인데 25도에서 10K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저항들을 10K 서미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 저항이 지금 10K인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가 체온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저항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제가 가열을 중단하게 되니까 다시 저항값이 늘어나고 있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수동소자, 그러니까 더미스터 수동소자는 아날로그 센서는 이런 데 저항값이 변화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를 웹에서 또 추가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10K 더미스터. 네, 좀 전에 보던 것과 비슷한 저항들이 나타나죠. 더미스터 10K 데이터 시트 이런 것들이 중요했네요. 이거 보죠. 이렇게 해놨네. 상온에 대한 변화표는 없을까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왔습니다. 저항값이 예. 그러니까 25도일 때 15옴이고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영하 55도가 되면 450옴까지 가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 점점 떨어져서 125도가 되면은 1.296옴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10K 서미스터는 여기 스파크펀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튜토리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식으로.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10K 저항을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플러스 5V가 더미스터를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즉 저항과 더미스터가 직렬 회로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중간 값에 A0를 재고인데 A0는 결국 그 아날로그 값이 뭘 재냐 그러면은 10K와 더미스터 간의 전압 배분을 재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요 회로 구성을 이해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아두이노 코드를 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아두이노 10K 더미스터.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많은 이그젬플이 나옵니다. 리딩 어 더미스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코드를 갖다 돌려보도록 하죠. 자, 제가 10K 저항을 갖고 왔습니다. 요놈이 10K 저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회로를 해체하고 다시 그 그림에 있는 회로대로 구성하겠습니다. (1K)짜리는 제거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이 더미스터를 연결하고 이 더미스터와 직렬로 10K를 연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V를 인가하는데 이 저항 고정 저항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그 센서가 플러스 파트고 그 중간 지점을 측정했었죠. 그래서 실제 측정하는 거는 이 저항 요 부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포인트는 그러니까 요 저항에 즉 고정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자, 회로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네, 아까 찾았던 이 심플 코드, 요 심플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카피해서 요거를 덮었습니다. 요 속도는 9600으로 맞춰야 되겠고, 그리고 포트 0이 아니라 저희는 포트 5번을 사용하고 있죠. 아날로그 포트 5번. 그래서 컴파일. 네, 다운로드가 잘 됐습니다. 값이 어떻게 나올까 매우 궁금하네요. 이게 화씨 70도니까 이거를 섭씨로 바꿔야 되는데, 요 파트를 제거하면 섭씨가 되겠네. 자, 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제가 있는 방의 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몇 도일까요? (21도) 괜찮죠? 21도 같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손으로 잡아서 올라간다. 23도, 24도, 26도. 다시 뛰면은 26도, 25도.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NTC, 즉 온도가 올라갈 때 저항값이 작아지는 NTC 방식의 10K 서미스터, 즉 10K 서미스터라는 것은 상온 온도, 상온 25도인가요? 상온에서 10K 저항을 가진다는 그 더미스터를 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4강에서는 아날로그 입력 회로와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NTC 10K 서미스터를 이용한 실습을 해보셨습니다.